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백장군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예, 참 오늘은 좀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참 여리고 가냘픈 아름다운 한 여성 국회의원의 삭발식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어딘가가 이렇게 무언가에 꽉 억눌리는 듯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로서 이 연약한 여자답다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책감이 들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현주 의원의 삭발식 얘기였습니다. 어, 여자에게 있어서 삭발이라는 것은 자기가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큰 마음의 결심을 내리고 삭발을 하는 것 외에는 여자에겐 삭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굳이 찾자면 무슨 말기 뇌종양에 걸렸다든지 수술을 위해서, 그 외에 여자가 삭발식을 하는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 비구니가 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기암에 걸린 사람도 아닌 이현주 의원이 삭발식을 감행하게 된 데까지는 그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로서 남자도 내기 힘든 용기를 아리따운 여성 의원께서 앞장서서 보여줬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았고, 진짜 저로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는 바입니다. 특히 또 여자에게 있어서 삭발은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자는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서 몰래 거울을 보고 나오는 게 여자라는데, 그곳에서조차도 미를 찾는 게 여잔데 하물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머리 삭발을 한다는 게,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머리에 관한 아픈 그 역사도 있었고, 일제시대 때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조선말 최익현 선생님이셨죠. 내 목은 자를지언정 내 머리는 자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픈 역사와 머리가 갖는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저희가 학창 시절을 다닐 때 보면은 어떤 학생, 저희 때는 이제 전부 빡빡이었어요. 요즘처럼 뭐 두발 자유로와 교복 자유로와 이런 게 이제 없던 시절이어서 빡빡 시절이었어도 그래도 조금은 뭐 2cm 되는 앞머리만요. 그것도 좀 남겨주는,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학교에서 봐주는, 그걸 또 멋이라고 이렇게 막 빗어 넘기고 그랬던 참 과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지금 젊은이들이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젊은이들의 아버지 세대들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머리를 빡빡 밀고 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쥐봉을 가지고 가서 한 대 딱 때리면서 너 임마 뭐 반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빡빡이라는 게 또 반항의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 이현주 의원께서 반항을 했다면 반항을 한 거지요.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무슨 반항이냐? 문재양 문빨 정부의 이 잘못된 조국이라는 이런 역사 이래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더러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타살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항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깎자는 말이 아니고 이 마음적인 동조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좌빨들이나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제가 하는 이런 말이 절대로 안 먹힐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모태 좌파를 선언하고 있는 전라도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말이 먹히겠습니까? 벌써 박지원이가 하는 말을 보세요. 쇼라잖아요. 그게 쇼입니까? 여자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삭발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전라도 사람들 수준이에요. 생각하는 수준. 이게 정치 구단이라는 놈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정치 구단입니까? 구급도 안 되는 거죠. 이번 조국 임명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많은 장관이나 국무총리 후보자들까지도 지금 조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10분의 1, 100분의 1에도 안 되는 어떤 의혹을 가지고도 도덕성이 결여를 문제 삼아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지가 한 말도 있고, 조국 같은 경우는 저는 10번, 100번 아예 처음부터 그 지정, 법무부 장관 지정을 받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문빨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그 법무부를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조국이 낙점됐었던 거죠. 이들에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 민의, 여론 이런 건 아예 없는, 말하자면 제2의 북한 정권이에요. 공산당이 뭐 공산당이지 뭐 저기 서울에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평양에 있는 공산당과 서울에 있는 공산당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공산당이 다 공산당이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 관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도덕성과 윤리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 이제 됐으니까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를 맡기는 거, 애시당초부터 되지도 않는 사람을, 이거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3, 4학년생을 비행기 조종사를 시킨 격이나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또 어느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버스 운전사를 비행기 조종석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버스 운전사로서의 자리와 조종사로서의 자리가 엄연히 다른데요. 이건 지금 버스 운전사나 택시 운전사밖에 안 되는 사람을 비행기 조종석에 조종사로 앉힌 격이에요. 이 비행기 추락할 건 뻔할 거 아닙니까? 물론 버스 운전사나 택시 운전사를 비하하는 말이 아님을 예로 들은 것임을 혹시 버스업이나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곡해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또 요즘 아직도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도 아직도 계속 의혹에 꼬리를 물고 검찰 수사에 의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딸 기본증명서 출생신고서만 가지고도 9월 달에 태어난 애를 2월 달 호적으로 올렸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돌아가신 부친께서 하신 일이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조민에 있어서는 할아버지죠.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본증명서가 가족관계 기본증명서가 공개되면서 신고자, 그러니까 조국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도둑놈의 새끼는 이건 행정상의 오류다. 이거는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다 무시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 60년대 전후 혼란 시절에 호적이 잘못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1990년대에 태어난 조국 딸 조민이를 출생신고를 할 때는 이미 대한민국이 정부 높은 곳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다 전산화가 이루어져 이미 완료돼 있던 시절이에요. 이때 당시에 일했던 공무원 전체를 다 모독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선친께서 하신 일이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빨갱이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어째도 좋다는 극명한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 아니라 검찰 헬레비도 확인할 수 없는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팔아먹는 게 바로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건 뭡니까? 그리고 같은 빨갱이인 문재인이가 조국을 임명했고, 그래서 여기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넘어야 될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는,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팔아먹는, 또 부인이 구속되더라도 나는 법무부 장관을 기필코 해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기초 초석을 다져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건 오늘날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건 아주 오래오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우리 민족의 불행사가 아니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를 갖다 뭐 나쁜 선례를 남길까봐 임명했다고요? 임명을 한 게 나쁜 선례라는 걸 내가 문빨한테 강력하게 말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말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행정착오예요? 요즘 같은데 90년대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기 신분증을 제시해야 호적신고를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진 1990년대 그 90년대를 일했던 공무원을 싸잡아서 모독하는 행위다. 그 법무부 장관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조국을 끌어내리기 위한 총국민연대를 제안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좌빨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여기에 총 걸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른미래당이니까, 나는 민주평화당이니까 이런 걸 버리고 초당적으로 우선 국가를 사경화시키고 사회민주주의화 시키려는 이 세력으로부터 구해내는 게 더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이니까 또 이 자유한국당이 주선하는 그래도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인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이 썩어 빠진 빨갱이 정권의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국민의 힘이 그렇게 약하지 않고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여줄 필요성도 이참에 한번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을 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야당도 아니고 청문회가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청문회는 어차피 강제성도 없는 거니까요. 수사권도 없고 이제 남은 건 검찰뿐이라는 거죠. 이제 남은 건 검찰이 모든 비리를 밝히고 해야 되는데 벌써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여도 안 하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대국민 약속을 했던 놈이 취임 하루 만에 법무부에서 검찰청으로 제안이 들어갔다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새로 꾸리고 그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 조국으로 하자. 이게 뭡니까? 이거 다 없었던 일로 만들자는 개수작 아닙니까? 벌써 빨갱이들이 보셨죠? 자기가 2, 3일 전에 한 말을 불과 지금 2, 3일 뒤에 뒤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법무부에서는 뭐 이건 장관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법무부 직원들이 장관에게 잘 보이려고 알아서 기든지 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총장은 2년 그 임기를 보장받은 직책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조국이가 검찰을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는 일반 검사들을 말하는 거죠. 이 총장은 법무부 장관도 어떻게 못하죠. 임기제니까. 그런데 대신 지금 조국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다 좌천시킨다면 조국이가 인사권을 동원해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자기가 손과 발을 다 잘리는 상태에서 무슨 수사를 어떻게 더 연결시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에 조국말을 잘 듣는 검사들을 임명한다면 이건 이제 수사 끝나는 거죠.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속된 말로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한이 있더라도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문빨과 조국의 이 대한민국 사회주의화를 위한 이런 그 길을 가려는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국민이. 거기에 뭐 검찰 개혁이니 뭐니 이게
누가 누구를 개혁한단 말입니까? 지가 개혁의 대상이죠. 그래서 검찰은 검찰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검찰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정권의 개를 만들기 위한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에 검찰은 떳떳하게 맞서고, 만약에 검찰이 떳떳하게 맞서는 과정으로 길을 간다면 그 뒤에 검찰 개혁 뒤에 조국이 있고 조국 뒤에 문빨이 있다면 정권의 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의 정정한 수사를 위한 길을 검찰이 똑바로 걸어간다면 검찰 뒤에는 국민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들고 여러분들 앞에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 민주당 개노릇하고 있는 정의당이라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력으로는 의석 한 석을 못 얻기 때문에 더불어공산당에 양보가 있어야 이게 의석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뭐 연동형 비례제니 뭐니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의석 한 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데 정의당만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럽게 야합하는 거. 이 정도로 야합할 거면 합당을 하지 왜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이중대도 필요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 당 말고 다른 당에서도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말장난을 위해서. 그러나 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어차피 하나지요. 그래서 참 오늘은 이렇게 정리되는 오늘의 시국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 머리를 깎은 이현주 의원의 그 애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에 박지원같이 비아냥대는 그런 전라도 깽깽이 개새끼도 있지만은 저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원하고 수호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현주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그 국민연대 같은 곳으로 똘똘 뭉쳐서 이 더럽고 추악한 공산당 정권의 국민의 힘이, 국민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번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아주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한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드리면서 오늘 계백장군 방송 이만 줄이려 합니다. 도와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유황에 들어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께서는 꾹꾹 꽉꽉 누르고 나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